KF-21 랜딩기어 극복 이륙 성공. 미국 국방부 왜 한국처럼 못 만들지? 천무 3.7조 원 이라크 판매 확정.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개발 중인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3가지 버전으로 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알려졌다. 계획된 모든 버전이 완성될 경우 각종 파생형 개발로 보라매 전투기의 수출 가능성 및 추가 양산을 통한 공군 전력 증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발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예산 배정 및 실제 전력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첫 번째 버전은 KF-21EA 일렉트라닉 어택다.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보잉 A-18g 그라울러와 역할이 유사한 전자전 전투기다. KF-21EA의 핵심 임무는 에스코트 제머로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동행한 후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어금 익스텐디드 레인지, 과 같은 데 레이더 미사일, 엔타이레이데이션 미셀을 탑재해 적 지대공 미사일을 제압하는 방공망제압, 세이드, 서프레션 오브 에너미 에어 디펜시즈, 임무에 투입된다. KF-21EA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에이드에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에이드는 KF-21EA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우선 복자형 KF-21B를 개조해 후방석을 전자전 오퍼레이터가 탑승할 수 있는 좌석으로 개조하고 총 3개의 전자 공격 EA 장비와 2개의 전자정보 수집 SM 장비를 KF-21에 장착한다. 이 중 3개의 EA 장비는 2개의 고주파 전자전 장비와 1개의 저주파 전자전 장비로 구성돼 적이 가진 거의 모든 주파수에 대한 전자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2개의 ESM 장비는 KF-21EA의 날개 끝에 2개가 장착되는데 주변의 전파 정보를 분석해 적의 레이더 위협이 어떤 거리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직접 공격이나 전자 공격을 수행해 아군 항공기를 보호한다. 마지막으로 아함 미사일과 예의 전자전 포드를 장착하기 위해 현재 KF-21의 무장 장착대 구성을 개조해 전자전 포드, 미사일, 자체 방어용 공대공 미사일을 동시 장착할 수 있도록 배열과 구조를 바꿀 예정이다. 두 번째 버전인 KF-21X는 한때 KF-21 블록 3로 불리던 KF-21의 성능 개량 버전이다. KF-21이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반면 KF-21EX는 5세대 전투기에 준하는 성능을 위해 새로운 성능을 추가한다. 우선 내부 무장창 IWB, 인터넷 웨펀 베이를 장착해 외부 무장을 장착할 때보다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현재 실전 배치된 전투기 중 내부 무장창을 가진 전투기는 F-22, F-35, J-20, 수-57밖에 없는 첨단 기술이다. 이를 위해 KF-21의 기관포 배치가 일부 변경되고 반매립식 무장 장착대 공간에 내부 무장창이 들어간다. 미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4발 혹은 8발의 소형 스마트 공대지 무장이 장착된다. 외장형 표적 획득 장비, 고르스 역시 내장형으로 바꿔 스텔스 성능을 더욱 높이고 기타 능동 전자주사 레이더, SA
나 자체 방어 전자전 장비, EW 스위트 등도 개량될 것으로 보인다. KF-21EX는 KIA가 준비 중인 나엑스, 넥스트 에어 컴뱃 시스템의 하부 체계로 무인 전투기 등과 위성 데이터 링크로 연결되는데 KIA는 2039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버전인 KF-21는 수출형 버전이다. 현재 수출을 협상하고 있는 어느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출형 KF-21이다. KF-21은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용 IF-X가 계획되고 있으나 보조 연료 탱크를 제외하고는 한국 공군 사양과 거의 같은 것을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KF-21사는 수출국 요구사항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가 교체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출 국가와의 협상이 초기 단계고 요구 조건이 유동적이라 실제 수출 성공 시의 장비와 성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산 관계자들은 KF-21EA, EX, 4 세 가지 버전이 공개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이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세 가지 버전 모두 이제 막개발 타당성에 대한 기초연구가 시작된 실정기라며 세부 설계 및 개발 비용을 받아 본개발로 가기까지는 10여 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5세대 전투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KF-21EX는 개발 완료 이후 10년이 지나서야 계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및 방위사업청이 KF-21의 완성과 양산에만 집중하고 있어 스텔스기 성능 향상 계획이 큰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KF-21이 2026년부터 본격 양산된다. 양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현재 우리 KF-21의 경우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지만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기존 4.5세대 전투기의 마케팅이 거세 우리 KF-21의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5세대급 성능을 갖춘 KF-21EX의 개발을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윤 한반도 통일된 인태평화 획기적 진전, 싱가포르 렉처서 역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자유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획기적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 오차드 호텔에서 열린 제47회 싱가포르 렉처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지고 국제 비확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영내 국가 지역 간 평화와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대폭 활성화될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도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방된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태평양 한반도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거대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에너지, 물류, 교통, 인프라, 관광에 걸친 활발한 투자와 협력의 수요가 분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자유롭고 열린 통일 한반도가 실현된다면 자유의 가치를 크게 확장하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라며 가난과 폭정에 고통받는 26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자유를 선사하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싱가포르 정부산하 동남아연구소 SS 선임 연구원의 8길 통일 독트린을 북한이 위협으로 느끼지 않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위협은 전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통일 원칙과 비전은 자유평화 통일이다.
무력과 물리력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은 저희 헌법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은 현재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오로지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에만 매달려 집착하고 전체주의적 권력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바로 내일 통일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준비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어떤 상황이나 기회가 왔을 때 국제사회에 도움되는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싱가포르 공무원대 선임 연구원이 미중 갈등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외 정책에 관해 묻자 윤 대통령은 한 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와 대외 정책의 근간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호 존중과 국제 규범과 원칙에 입각한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차원에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연설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후 해외에서 진행한 첫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이다. ICS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테오치 힌 선임장관, 찬 행치 에이사스 이사장 등 싱가포르 각계 인사, 외교단, 교민과 유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라오스 수도 벤트안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10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까지 이어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스 등을 계기로 일본, 캐나다, 호주, 라오스, 베트남, 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한다. 특히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첫 만남인 만큼 상견례의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길 관계 개선의 동력을 지속해서 이어가자는 데에 뜻을 모을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한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 및 한미 길 3국 공조의 필요성 등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 대통령은 11일 열리는 ES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이시바 총리 등과 한자리에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 총리와의 양자회담은 이번에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달 에이펙 정상회담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블링컨 장관은 ES와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 등에 참석해 미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지정학적 현안들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긴급한 지정학적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행 중인 미얀마 위기,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수호 중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